네, 지금 우아하이를 보고 있는데 물이 햇빛이 없어서 아주 약간 파란색처럼 보이고 있어요. 햇빛이 있으면 약간 연두색, 옥색처럼 보이는데 지금 아주 진하게 파란색처럼 보이고 있고, 제가 우체국을 3번 왔었는데 그 중에 지금 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여기 만약에 햇빛까지 있었으면 진짜 환상적이었을 텐데 햇빛이 없고 구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진짜 반짝일 정도로 하얗고 이 옥색깔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아야를 보고 아마 오늘 봤던 곳 중에 저는 방금 전 그 우아야에서 햇빛이 없는데 구름밖에 없는데도 그 물이 밝게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한 모습이 진짜 예뻤던 것 같고, 역시 우체국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각조 부위가 옥색, 진한 옥색 혹은 심지어는 남색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진한데, 네, 이제 여기는 아까 저쪽에서 저희가 봤던 우아하이를 이제 쭉 한 바퀴 돌면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전통 옷을 입고 사진 찍는 모습도 보이고, 자, 이렇게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. 저 앞으로 올수록 물 색깔이 조금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. 아까 저기서보다. 사실 보는 각도나 구도는 똑같은데 물 색깔이 조금 더 위에서보다 손두탄 폭포죠. 손두탄 폭포 왔거든요. 여기가 손두탄 폭포입니다. 아마 이게 물이 내려가면서 돌에 걸려가지고 이 흰색 거품이 생기는데 그게 진주의 색깔이랑 비슷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폭포 가까이서 돌아온 사람들과 멀리서 돌아오는,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나누는 것 같고, 이제 만나는 지점인데 폭포가 여기서부터 꽤 넓습니다. 꽤 넓어. 한 100m 되는 것 같아요. 폭포가 가고 있고, 여기는 이제 징하이입니다. 징하이.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기는 뭐 아침이 이쁘다고 사진 찍게 해놓으신 분이 있는데, 오늘 본 거는 원시 산림부터 징하이까지 해서 르츠구 쪽을 이제 봤고요. 내일 장하이부터 시작해서 왼쪽 Y의 왼쪽에 위치한 곳들을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 수정짤이라고 하는 이 마을 촌 이 안에서 잘 거라서
밖으로 나가지 않고 중간에 내렸습니다. 처음 구책으로 왔을 때 10년 전에 그때도 중국 친구의 도움으로 여기 잤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정말 밖에서 봤을 때는 호텔이 민박이나 이런 게 숙박시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사람 사는 곳에 방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은 그냥 누가 와도 밖에서 딱 봐도 이제 여기는 숙박시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몇 개 집이 좀 있습니다. 물론 큰 문을 두고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찾아온 것 같습니다. 이 주변이 다 봉사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인데 깔끔하네요. 그래서 두 번째 날 일정 시작을 했습니다. 어제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더 이상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사실 구체구 안에서 숙식을 하는 그게 티벳 이쪽 원래 사는 원주민들이 그냥 연 건데 원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이제 영상을 담진 않았고 근데 이제 많이들 이용하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특히 사람이 많을 때는 하루에 다 보기 어려우니까 이틀에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제 하루 푹 쉬고 나왔고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. 그래서 어제 그 일축구 쪽을 다 봤어요. 그래서 오늘 보는 게 이제 칙사하고 쪽을 볼 거고 수정구 두 가지를 볼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9시가 좀 넘어서 9시 반 정도 돼서 일찍 시작을 했고 지금부터 한 2시 정도? 2시 반 정도까지 이제 보고 차를 타고 이제 쭉 내려갈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제 앞에 있는 곳이 상하이라는 곳이에요. 지금 오늘은 날씨가 조금 아침 그냥 안개랑 구름이 좀 많아서 이것도 꽤 나름 운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상하이입니다. 저 앞에 산 협곡을 통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오고 갔고 호수처럼 되는 것 같아요. 흐르지 않고 저 산 위로 지금 안개가 껴 있어서 분위기가 꽤 좋대요. 상하이에서 노차이리로 가는 길은 이렇게 나무 아래에 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. 근데 이제 오체지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앞에 보면 또 이제 그 예쁜 물 색깔이 살짝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. 물 색깔이 정말 진짜 와 이거는 어제보다 더 뭐라고 그러지 맑아야 된다고 했나 밝아진다고 그러는 거 와.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 진짜 파랗고 맑고 이게 정말 이걸 파랗다고 할 수 없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되게 청량한 색깔인데 오차이지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이제 봤는데 봤던 물 색깔 중에 어제 이틀간 봤던 물 색깔 중에 방금 본 오차이지 물이 제일 밝고 청량하고 예뻤던 것 같아요. 제 작년 2022년 겨울 23년 연초겠구나 1월달쯤 겨울에 중국 코로나가 이제 막 풀렸을 때 진짜 이 풍경과 안에 좀 과장해서 말하면 100명도 없었고 한 200명 있으려나 한 100명 있으려나 할 정도 진짜 사람이 없었거든요. 그때 이 동영상을 찍었으면 정말 좋은 풍경이 더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부터는 이 로르랑 푸 중심에서 밑으로 이제 수정채
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제 출구로 가는 길이거든요. 보통 이제 이 Y쪽 축에서 위에 있는 두 개 다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보게 돼 있어요. 요로랑 폭포 가는 방향 이렇게 써 있어서 그걸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측서하고 창하이 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일축구 원시 살림부터 시작하는 곳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원시 살림 쪽이 길이는 비슷한데 중간중간에 서서 구경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쪽은 시간을 충분히 분배를 좀 해놔야 될 것 같고 창하이랑 우차이츠 쪽에는 일단 두 군데,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시아지지에라고 하는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우차이츠가 예쁘기 때문에 거기서 사진 찍는데 시간을 좀 할애한다 하더라도 아주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아침에 아주 일찍 들어오게 되면 창하이 먼저 갔다가 짧게 보고 우차이츠는 짧게 보고 루어랑 루어르 중심으로 가서 바로 차를 타고 원시살림을 가서 보고 내려와서 이제 뭐 천조탄이나 좀 빠르게 내려오면 다시 루어르랑까지 와서 점심을 먹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제 가다 보니까 폭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물소리 들리시나요? 물이 이제 떨어진 소리가 나면서 앞에 폭포가 보이는데 어제 봤던 진조탄 폭포보다 오히려 더 큰 것 같은 느낌? 물 참 시원하게 잘 떨어지네요. 어제 봤던 진조탄 폭포보다 훨씬 더 크고 이 물소리라든가 더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폭포가 지금 내려오는 게 엄청 크고 되게 시원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에요.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폭포가 끝났고 차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폭포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쭉 걷는 길인데 아까도 그렇지만 이렇게 데크 옆으로 이렇게 냇물이 흐르게 돼 있어서 그리고 위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걷기가 되게 좋거든요. 하루 만에 이걸 다 보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데 막 거기서 사진 찍고 하려면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저처럼 1박 2일로 아예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안에서 주무시면 그러면 이제 조금 여유롭게 걸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비수기라고 있는데 아마 비수기가 12월부터 4월이나 3월 이 정도까지일 건데 비수기는 이틀 연속으로 입장이 가능해요. 그래서 원래 구체구 표가 이틀이 유효기간인데 첫 번째 날 들어오고 두 번째 날 들어올 때 밖에서 이제 어제 들어온 표 보여주면서 아마 한 몇십 원? 몇천 원만 내면 그 다음날 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비수기에 오신 분들은 굳이 뭐 안에서 자기 싫으면 밖에서 자고 다음날 다시 들어와도 되고 성수기에 오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면 다음날 또 들어오려면 돈을 원래 냈던 입장권이나 그보다 아마 더 비싸게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안에 숙소를 찾아서 주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. 시니우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하면 포플스예요. 시니우. 아마 저 위에서부터 저희가 창하이 그리고 원시살림 그 다음부터 보이는 그래서 물이 계속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산 위에서부터 흘러서 위로 이렇게 내려온 걸 거예요.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은 강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또 비가 또 많이 와서
촬영하는 기회가 방수가 안 돼서 걱정이 또 되기 시작하네요. 네, 아까 그 코뿔소를 다 보고 라오하이라고 이제 여기 호랑이거든요. 근데 왜 호랑이라고인지 봤더니 그 물에 비친 숲의 색깔이 그 검은색 그 선이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호랑이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라오하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가 이제 수정폭포입니다. 수정폭포. 여기 수정폭포고, 와, 여기 아까 그 물 길의 폭이 엄청 넓었는데, 그게 이렇게 다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속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폭포를 보고 수정체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도 지금 계속 물이 사방에서 지금 다 흘러내려와가지고 진짜 멋있습니다. 물이 많으니까 진짜 이렇게 예쁘구나. 지난번에 왔을 때는 물이 안 많아서 여기가 이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폭이 이제는 넓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구체구에서 수정체 쪽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계곡도 좋지만 계곡이랑 그 물 웅덩이에 있는 색깔도 좋지만 여기는 이렇게 넓게 강처럼 흐르는 곳 중간중간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나무 사이사이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저 모습이 좀 이쪽의 특징? 좀 이쪽만의 멋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상룡하이 130m 떨어진 상룡하이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 비가 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안 맞을 수 있는 나무 밑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원래 황룡 지읒자리짠으로 처음 가보려고 했는데 표가 없어서 그냥 천산짠으로 와서 가려고 합니다. 네, 들어왔고요. 여기는 이제 새로 지은 곳이라 여권을 번호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권을 기계에 찍고 그냥 자동으로 번호가 찍히나 봐요. 이제 没有这知道， 처음 只有最后知道。 조금 넓고 공간이 좀 커서 편하게 갈 수 있어요. 이렇게 티벳과 서천성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한번 찍은 영상을 편집을 한번 해보고 어떤 게 부족한지. 그래서 원래는 10월달에 이제 중국이나 한국도 쉬는 날이 많아서 잠깐이라도 좀 다녀올까 생각했는데 일단은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쭉 훑어보고 편집을 한번 해보면서 뭐 가능하다면 10월 초에 한번 또 나와도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일단 편집 먼저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혹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여행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청도에서 마무리하고 유튜브가 뭐 잘 되면 좋지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여행하면서 하나씩 올리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배우면서 해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여행에서 좀 많이 부족한 걸 느꼈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고 근데 하지만 어차피 주 목적이 유튜브가 아니라 주 목적은 이제 제가 여행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주와 부가 바뀌진 않도록 제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. 여기서 티벳과 서천성을 마무리하도록